안녕하십니까. 저는 의학박사 강지원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오직 당뇨병이라는 한 분야만을 깊이 파고들며 5만 명이 넘는 환자분들의 삶과 함께 호흡해온 의사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지금까지 그 어떤 의사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던 진실일 수 있습니다. 다소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품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합니다. 당뇨병은 그저 평생 관리해야만 하는 질병이 아니라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충분히 개선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만 명의 환자분들을 통해 그 가능성을 실제로 확인해 왔습니다. 매일 빠짐없이 약을 챙겨 먹고 있어요. 단 음식은 입에도 대지 않고 밥도 반 공기만, 과일도 아주 조금씩만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혈당은 왜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까요? 의사 선생님은 약만 계속 늘리라고 하시는데 도대체 제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이처럼 절박하고 안타까운 질문을 저는 셀 수 없이 많이 받아왔습니다. 식단 관리도 철저히 하고 정해진 시간에 약도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데도 불구하고 혈당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몸은 점점 더 지쳐가는 악순환 속에서 많은 분들이 자책하며 괴로워하십니다. 가장 힘든 것은 평범했던 일상이 더 이상 평범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가족들과 함께하는 식탁은 때로는 큰 고통의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명절날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여 웃음꽃을 피우며 떡국과 전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 박민준 어르신은 오직 데친 채소만이 놓인 접시를 앞에 두고 앉아 계셨습니다. 손주들의 재롱을 보며 애써 미소를 지으려 하시던 그 쓸쓸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분은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정말 서럽습니다. 너무나도 서럽습니다. 밤이 되면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옵니다. 당뇨 합병증으로 시력을 잃거나 다리를 절단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이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 그 공포감은 깊은 잠조차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러다 나도 언젠가 저렇게 되는 건 아닐까 무서워서 밤에 눈을 감을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마치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박민준 어르신의 떨리는 음성과 눈가에 맺힌 눈물은 단순히 당뇨라는 질병이 주는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삶의 희망마저 앗아가는 절망의 그림자였습니다.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가요? 만약 끝이 보이지 않는 당뇨라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다면 부디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단 2주,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서 분명 눈에 띄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누구도 명쾌하게 이야기해주지 않았던 아주 단순하지만 강력한 비밀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의 임상 경험과 연구를 통해 밝혀낸 사실입니다. 단 하나의 특정 식품군을 매일 꾸준히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연구에 참여한 환자분들의 약 80%가 혈당 안정 효과를 보였으며 그중 65%는 복용하던 약의 용량을 줄이거나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 제 환자분들이 직접 경험하고 체감한 몸의 회복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부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이 정보를 주변에 당뇨로 힘들어하시는 가족이나 지인이 있다면 꼭 공유해 주십시오. 이 정보는 단순한 건강 상식을 넘어 누군가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소중한 열쇠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강 박사님, 저는 단 음식은 아예 입에도 대지 않는데 혈당이 자꾸만 올라요. 의사들은 그저 운동하라고만 하는데 제 나이에 어떤 운동을 얼마나 해야 할지도 막막합니다. 올해 78이신 최연식 어르신의 말씀에는 깊은 답답함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안타깝지만 단 음식만 피한다고 해서 당뇨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당뇨의 실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릴 내용 속에 진정한 변화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담겨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섭취하는 음식들 중 일부가 오히려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는 주범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이야말로 당뇨 관리에서 가장 흔히 간과되는 함정 중 하나입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이 단맛 나는 음식만 피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그 외의 음식들은 별다른 경계 없이 섭취하십니다. 하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당뇨라는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 위해서는 단지 한두 조각에만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과연 당뇨의 진짜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병의 뿌리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노력을 기울여도 결과는 늘 제자리를 맴돌 뿐입니다. 당뇨병이 발병하고 악화되는 데에는 세 가지 핵심적인 기전이 관여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톱니바퀴처럼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 몸속에서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포도당을 세포 안으로 들여보내 에너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원인, 특히 노화나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이 열쇠가 점차 녹슬거나 세포의 자물쇠가 고장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인슐린이라는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해도 세포의 문은 쉽게 열리지 않고 결국 포도당은 세포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채 혈액 속에 머무르며 혈당을 높입니다. 이러한 현상이 바로 인슐린 저항성입니다. 즉, 우리 몸의 세포가 인슐린의 작용에 점점 둔감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만성염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염증의 불씨를 곳곳에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작은 불씨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전신으로 퍼져나가 만성적인 염증 상태를 유발합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가공식품, 트랜스 지방과 같은 현대인의 식단은 이러한 만성염증을 더욱 부채질하는 주범입니다. 제가 지난 30여 년간 수많은 임상 데이터를 분석하며 내린 결론 중 하나는 50대에 시작된 만성염증이 관리되지 않으면 70대에 이르러 가장 심각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성염증은 인슐린 저항성을 더욱 악화시키며 당뇨를 조용히, 그러나 집요하게 키워나갑니다. 세 번째는 장내 미생물 환경의 불균형입니다. 흔히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를 만큼 우리 몸의 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민감한 기관입니다. 장 속에는 약 100조 개에 달하는 다양한 미생물이 살아가고 있으며 이들 중 유익균은 소화 흡수뿐만 아니라 면역 조절, 그리고 혈당 조절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60세를 넘기면서부터 장내 유익균의 수는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통계적으로 60대 이후에는 장내 유익균의 비율이 젊은 시절에 비해 약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익균이 줄어들면 장 점막의 기능이 약화되고 이는 곧장 대사 능력의 저하로 이어져 아무리 식단에 신경을 써도 혈당이 불안정하게 유지되는 원인이 됩니다. 장이 그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어요. 더구나 당뇨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72살의 윤수희 할머니의 이 말씀은 어쩌면 지금까지 많은 의료 현장에서 충분히 강조되지 못했던 매우 중요한 연결고리를 시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장 건강과 당뇨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쯤 되면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약도 꼬박꼬박 챙겨 먹고 단 음식도 거의 먹지 않고
가끔 운동도 하는데 왜 혈당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걸까? 그 해답은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 인슐린 저항성, 만성 염증, 그리고 장내 미생물 환경의 불균형,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근본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놀라운 식품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해답은 의외로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너무나 흔하게 접해왔기에 오히려 그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발효식품이요? 그게 뭐 그리 대단한가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런 의아한 반응을 보이십니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만들어진 발효식품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만성염증을 완화하며 장내 유익균을 증식시켜 건강한 장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자연 식품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어쩌면 간과해 왔을지도 모르는 이 발효의 힘이 우리 몸속 균형을 되찾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핵심 열쇠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겉보기에는 그저 평범한 음식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발효식품 속에 숨겨진 놀라운 힘은 제대로 알고 올바르게 섭취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단순한 식품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대로 된 발효식품은 인슐린 저항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다양한 유산균과 활성효소들은 우리 몸속에서 인슐린이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덕분에 과거에는 많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조절되지 않던 혈당이 적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 것입니다. 강 박사님, 예전과 똑같은 음식을 먹었는데도 혈당이 예전처럼 치솟지 않아요. 정말 신기합니다. 이 말씀은 69의 한상철 어르신께서 3주간 매일 전통 방식으로 발효된 된장을 꾸준히 섭취하신 후 제게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실제로 검사 결과 그분의 인슐린 감수성은 무려 30%나 향상되었는데 이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쉽게 얻기 어려운 놀라운 결과였습니다. 두 번째로, 발효식품은 몸속의 만성염증을 진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발효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된 프로바이오틱스와 각종 유익균들은 장 건강을 개선하고 장벽을 튼튼하게 하여 염증 유발 물질의 체내 흡수를 줄여줍니다. 또한 유익균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대사산물들은 몸 전체의 염증 반응을 완화하는 항염 효과를 발휘합니다. 만성 염증 수치가 낮아지면 인슐린 저항성 또한 자연스럽게 개선되고 이는 곧 혈당 조절 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선생님, 얼마 전부터 무릎 아픈 게 훨씬 덜해요. 혈당도 조금씩 안정이 되고요. 이게 다 된장 덕분일까요? 71살의 임지영 할머니의 질문에 저는 조심스럽지만 확신의 참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어머님. 전통 발효식품이 가진 항염 작용은 관절 건강뿐 아니라 전반적인 만성 염증 관리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발효식품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되돌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천억, 수조 마리의 살아있는 유익균을 함유한 발효식품은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회복시키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장운동을 활성화시켜 전반적인 장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을 뜰 때 몸이 한결 가벼워 화장실 가는 것도 편해졌고 무엇보다 혈당이 예전처럼 널뛰지 않아서 살 것 같습니다. 74세 서동진 어르신의 생생한 체험담입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전통 된장으로 끓인 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삶의 활력을 되찾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장 건강과 당뇨 관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발효식품이 당뇨 관리에 가장 뛰어난 효과를 보일까요? 저는 지난 수년간 1000명이 넘는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 다양한 종류의 발효식품을 식단에 적용하는 임상 연구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일관되고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 것이 바로 우리 전통 방식으로 자연 발효 숙성시킨 된장이었습니다. 된장이요? 그냥 마트에서 파는 된장도 괜찮은 건가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하지만 제 대답은 단호합니다. 아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시판 된장은 생산 효율과 유통 편의를 위해 발효 과정을 단축시키거나 인공적인 첨가물을 사용하여 맛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기대하는 살아있는 유익균의 종류와 수가 현저히 부족하거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익한 생리활성 물질들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진정한 건강 효과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최소 6개월 이상 자연적으로 발효 숙성된 전통 된장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전통 된장에는 수십 종 이상의 다양한 유익균과 천연 효소가 살아 숨쉬고 있으며 특히 콩을 발효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이소플라본과 같은 성분은 혈당 조절 및 인슐린 대사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전통 된장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몸을 살리고 삶의 질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품은 발효과학의 결정체인 것입니다. 물처럼 흘러가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때로 아주 작고 소박해 보이는 것들이 우리 몸에 얼마나 깊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잊고 살아갑니다. 발효식품, 그 중에서도 우리 전통 방식으로 오랜 시간 자연의 흐름에 따라 정성껏 익어간 식품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맛을 넘어 건강을 회복시키고 생명력을 불어넣는 놀라운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전통 된장에는 단순히 유산균뿐만 아니라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그들의 성장을 돕는 프리바이오틱스 성분까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비료처럼 이미 장 속에 존재하는 유익균들이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고 증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시중에 파는 된장을 먹을 때는 별다른 변화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지인이 직접 담근 전통 된장으로 바꿔 먹은 지 2달 만에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왔답니다. 68 오미숙 할머니의 이 말씀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담을 넘어 수많은 임상 사례를 통해 확인된 자연 발효의 위력을 생생하게 증명하는 목소리입니다. 된장 외에도 우리 주변에는 몸에 유익한 다양한 전통 발효식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공 감미료나 첨가물 없이 자연스럽게 숙성된 전통김치, 구수한 풍미와 함께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효소를 함유한 청국장, 건강에 이로운 유기산이 풍부한 자연 발효식초, 그리고 최근 건강음료로 주목받는 콤부차 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들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인슐린 저항성 개선, 만성 염증 감소, 장내 미생물 환경 균형 회복이라는 3가지 핵심적인 효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모든 발효식품이 다 똑같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현대적인 대량 생산 공정에서 빠르게 만들어지는 일부 제품들은 유익균이 충분히 살아있을 시간이 부족하거나 그 수가 미미하여 기대만큼의 건강 효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효식품을 선택할 때 한 가지 분명한 기준을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자연 그대로 시간의 흐름에 맡긴 전통 방식의 발효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발효식품이 가진 본연의 가치를 최대한 살리는 길입니다. 김치를 고르실 때는 인공 첨가물 없이 자연 숙성된 것을 선택하시고, 청국장은 공장에서 대량 생산된 제품보다는 소규모로 전통 방식을 고수하여 만든 것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발효식초 역시 사과나 현미처럼
자연 그대로의 재료를 사용하여 오랜 시간 정성껏 발효시킨 제품을 택해야 그 진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귀한 전통 발효식품들을 우리 일상 속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을까요? 아침 식사로는 전통 된장으로 끓인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드셔보세요. 된장국을 끓일 때는 두부, 미역, 시금치, 버섯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들을 함께 넣어 끓이면 더욱 좋습니다. 이 한 그릇의 된장국이 하루 종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매일 아침 된장국을 챙겨 먹기 시작한 이후로 공복 혈당이 30mg DL이나 떨어졌어요. 지금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챙겨 먹습니다. 이른두 살정태호 어르신께서 직접 경험하고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점심 식사에는 잘 익은 전통 발효김치를 꼭 곁들여 드십시오. 배추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 종류는 다양해도 그 효과는 비슷합니다. 김치 속에 풍부하게 함유된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균형을 되찾아주고,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점심마다 김치를 넉넉히 챙겨 먹으니까 확실히 식후 혈당이 덜 오르는 것 같아요. 특히 3주 이상 푹 익은 김치가 제 입맛에도 맞고 효과도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배은경 할머니의 체험담은 수많은 분들의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저녁 식사로는 청국장찌개나 된장찌개로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해보세요. 특히 청국장에는 발효 과정에서 나토키나제라는 특별한 효소가 생성되는데, 이 효소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 합병증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청국장의 풍부한 유익균과 식이섬유는 당 대사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청국장을 저녁으로 먹고 자면 다음날 아침 공복 혈당이 훨씬 안정되어 있는 것을 느껴요. 처음에는 특유의 냄새 때문에 조금 망설였는데 지금은 그 구수한 향이 오히려 입맛을 돋우더군요. 신기준 어르신의 말씀처럼 청국장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깊은 매력에 빠져들게 하는 건강식품입니다. 그리고 혹시 오후나 밤늦게 간식이 생각난다면 설탕이 많이 든 과자나 빵 대신 자연 발효식초 한 큰술을 물에 희석해서 천천히 마셔보세요. 입안을 개운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식초에 함유된 유기산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하루 3번 우리 전통 발효의 지혜가 담긴 식사를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우리 몸은 자연의 시간을 기억하고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과식초나 현미식초처럼 자연에서 얻은 재료로 정성껏 발효시킨 한 잔의 식초 음료는 단순한 갈증 해소를 넘어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리려는 몸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진정시켜주는 자연의 방패와도 같습니다. 예전에는 오후만 되면 단 게 자꾸 당기더라고요. 그런데 식초 희석액을 한 잔씩 마시기 시작하니까 신기하게도 그런 욕구가 서서히 사라졌어요. 혈당도 더는 요동치지 않고요. 지금은 오후에 마시는 그 한 잔이 제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죠. 홍선아 할머니의 이 고백은 단순한 습관의 변화가 삶의 균형까지도 긍정적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처럼 하루 3끼, 정성과 시간으로 제대로 익은 발효식품을 꾸준히 챙겨 드시고 간식이 생각날 때는 달콤한 유혹 대신 발효식초 음료로 입과 몸을 달래보세요. 그렇게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어느새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 하루 이틀의 시도에 그치지 않는 지속성입니다. 최소한 2주 이상, 가능하다면 삶의 일부처럼 매일 꾸준히 실천해야만 몸이 기억하고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강 박사님, 정말 발효식품만 꾸준히 챙겨 먹으면 당뇨가 나아질 수 있는 건가요? 이 질문은 제가 진료실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저는 늘 같은 진심을 담아 이렇게 답합니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제대로 발효된 식품을 꾸준히 드셔야만 합니다. 75의 권도연 어르신이 처음 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을 때 그분은 이미 인슐린 주사에 의존해야만 할 정도로 혈당 조절이 전혀 되지 않는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여러 가지 약물 치료와 엄격한 식단 관리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차도가 보이지 않아 거의 모든 희망을 놓아버린 상황이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발효식품 중심의 식단 관리를 시작한 지 석 달 후, 이전과는 전혀 다른 건강한 혈색과 밝은 표정으로 다시 제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박사님, 요즘은 인슐린 주사를 맞지 않아도 혈당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요. 믿어지세요? 저도 제가 이렇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이건 정말 기적 같아요.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는 단순한 혈당 수치의 변화를 넘어 절망 속에서 다시 삶의 희망을 붙잡은 한 사람의 깊은 감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발효식품이라도 그것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어떻게 먹느냐에도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실천하는 노력의 효과를 몇 배로 증폭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식사법에 관한 것입니다. 흔히 당뇨 식단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밥양을 줄여야 한다, 배고프게 굶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사실 당뇨 식단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놀랍게도 똑같은 종류의 반찬과 똑같은 양의 밥을 먹더라도 무엇부터 먹느냐에 따라 식후 혈당 상승폭이 무려 50%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이것은 이미 수많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서도 명확하게 입증된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당뇨 환자에게 가장 이상적인 식사 순서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가장 먼저 식사의 시작은 반드시 채소로 하십시오. 쌈채소, 나물 무침, 생채 혹은 신선한 샐러드처럼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는 위장에 가장 먼저 도달하여 이후에 들어올 음식들의 소화 흡수 속도를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식이섬유는 단순히 장을 청소하는 역할을 넘어 탄수화물의 급격한 흡수를 막아 혈당이 완만하게 상승하도록 돕는 정교한 조율자인 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소를 충분히 즐기신 다음에는 단백질 반찬을 드십시오. 살코기, 생선, 두부, 달걀 등 양질의 단백질은 근육 손실을 막고 포만감을 유지시켜주며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이 순서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식탁은 더 이상 위험한 혈당 급등의 현장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건강한 치료의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순서는 잠시 후에 이어가겠습니다. 생선, 두부, 달걀, 그리고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와 같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들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식후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든든한 방패 역할을 해줍니다. 단백질은 소화되는 속도가 비교적 느리기 때문에 위장에서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을 늘려 당분이 혈액으로 급히 흡수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시에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시켜 주어 과식을 예방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줍니다. 두부나 생선을 먼저 먹고 밥을 나중에 먹으니까 밥양을 많이 줄이지 않았는데도 배가 든든하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식후 혈당도 예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나왔어요. 임지영 할머니의 경험담은 단순한 식사 순서의 변화가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 바로 밥이나 빵, 면과 같은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채소와 단백질을 통해 어느 정도 포만감을 느낀 상태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섭취량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앞서 먹은 식이섬유와 단백질의 영향으로 혈당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을 막고 천천히 흡수되어 몸이 훨씬 더 안정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난 평생 밥부터 한술 크게 떠먹고 반찬을 먹었는데 강 박사님 말씀 듣고 순서를 바꿨더니 글쎄. 밥 먹고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200 넘던 것이 140 아래로 뚝 떨어지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 이렇게 먹을 걸 그랬습니다. 문재석 할아버지의 말씀처럼 음식 섭취 순서를 조절하는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우리 몸 안의 혈당 수치는 놀랄 만큼 긍정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사량은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서 단지 무엇부터 먹느냐만 바꿨을 뿐인데 식후 혈당 수치가 평균 200mg DL을 넘던 것이 150mg DL 전후로 안정되었다는 강미연 할머니의 경험 역시 같은 사실을 뒷받침합니다. 너무 간단한 방법이라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직접 해보니까 결과가 바로 나타나더라고요. 정말 신기할 따름입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식사 전에 자연 발효식초 한 큰술을 물에 타서 마시는 습관까지 더한다면 혈당 억제 효과는 한층 더 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발효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 성분은 위에서 음식물의 소화 속도를 늦추는 작용을 하며 동시에 인슐린에 대한 세포의 민감도를 높여 식후 혈당이 완만하게 오르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밥 먹기 전에 식초물을 한 잔 마시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이 평소보다 30에서 40mg DL 정도는 낮아지더군요. 이제는 식사 전에 꼭 챙겨 마시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조민규 할아버지의 진심 어린 고백은 발효식초가 가진 또 다른 놀라운 힘을 증명해 보입니다. 자, 이제 몸에 큰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운동법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강 박사님, 저는 나이가 많아서 운동은 좀 자신이 없어요. 무릎도 안 좋고 허리도 자주 아파서요. 많은 어르신들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제안드릴 방법은 결코 힘들거나 무리한 운동이 아닙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방법은 바로 식후 혈당 안정화 걷기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렵지 않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15분 이내에 단 10분만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걷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놀랍게도 여러 연구에 따르면 식후에 이처럼 가벼운 걷기만으로도 혈당 상승을 최대 44%까지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식후에 우리 몸을 부드럽게 움직여주면 근육세포들이 혈액 속의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적극적으로 흡수하게 됩니다. 그 결과 혈액 속에 남아있는 포도당의 농도가 급격히 오르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아주는 것이죠. 특히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 중 하나인 다리 근육은 단순히 걷는 동작만으로도 상당한 양의 포도당을 소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식사 후 짧은 시간 동안의 가벼운 산책은 때로는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천연 혈당 조절제가 될 수 있습니다. 크게 힘을 주어 빨리 걷거나 땀을 뻘뻘 흘릴 정도로 격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천천히 자신의 호흡에 맞춰 주변을 둘러보며 걷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은 그 부드러운 움직임에 반응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송혜주 할머니는 처음 제게 다소 회의적인 표정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사님, 겨우 10분 걷는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나는 매일 1시간씩 힘들게 운동해도 혈당이 그대로던데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가 곧 경험하게 될 놀라운 변화를 저는 이미 수많은 환자분들을 통해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송혜주 할머니의 표정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진작 몰랐을까요? 밥 먹고 나서 딱 10분만 집 주변을 살살 걸었을 뿐인데 혈당이 훨씬 덜 오르네요. 늘 식후 2시간 혈당이 200mg DL을 훌쩍 넘기던 것이 이제는 150mg DL 근처에서 멈춰요. 정말 신기하고 감사합니다. 이처럼 때로는 기적과 같은 변화는 복잡하고 힘든 방법이 아니라
아주 작지만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건강한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만약 걷는 것조차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 또한 괜찮습니다. 반드시 밖으로 나가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앉은 자리에서 다리를 번갈아 가며 천천히 들어 올리는 동작, 제자리에서 무릎을 아주 천천히 굽혔다 펴는 동작, 팔을 마치 원을 그리듯 부드럽게 돌리는 동작. 이 모든 것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식사 후 가만히 앉아있거나 누워있지 않고 우리 몸의 근육을 아주 부드럽게라도 움직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혈당 수치를 바꾸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오늘 길게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 3가지를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침 식사는 전통 된장으로 끓인 국 한 그릇으로 시작해 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한 국이 아닙니다. 최소 6개월 이상 제대로 자연 발효된 전통 된장으로 끓인 국은 장내 유익균을 풍부하게 공급하여 하루 종일 혈당을 부드럽게 관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점심에는 충분히 발효되어 맛과 영양이 깊어진 전통 김치를 넉넉히 곁들이시고 저녁에는 구수한 청국장찌개로 하루를 건강하게 마무리해 보십시오. 이 3가지 전통 발효식품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여러분의 장내 환경은 눈에 띄게 건강해지고 혈당 또한 점차 안정을 찾아갈 것입니다. 둘째, 식사 순서를 과감하게 바꿔보십시오. 밥이나 빵과 같은 탄수화물을 가장 먼저 먹는 습관에서 벗어나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부터 먼저 드십시오. 쌈 채소, 나물, 생채 등은 포도당의 흡수를 지연시켜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그 다음은 단백질입니다. 생선이나 두부, 기름기 적은 살코기 같은 반찬으로 위를 채우고 가장 마지막에 밥을 평소보다 조금 적게 드십시오. 이 단순한 순서 변경만으로도 식후 혈당의 상승폭이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놀라운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식사를 마친 후 소파에 바로 눕거나 TV 앞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마시고 아주 천천히 단 10분간이라도 몸을 움직여 보십시오. 집안을 한 바퀴 돌아보거나 마당이 있다면 몇 걸음 산책하거나 혹은 아파트 복도를 따라 조용히 걸어보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률을 무려 4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전통 발효식품 꾸준히 섭취하기, 식사 순서 조절하기, 식후 가볍게 걷기, 이 지극히 단순해 보이는 실천만으로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는 놀랍도록 쉬워질 수 있습니다. 황진우 할아버지는 이 3가지 방법을 매일 꾸준히 실천한 지 한 달 만에 공복 혈당이 180mg, DL에서 130mg, DL로 눈에 띄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석 달이 지났을 때 담당 의사와의 상담하에 복용하던 당뇨약의 용량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시작에 불과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훨씬 더 충격적이지만 당뇨 환자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바로 당뇨 환자가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가짜 건강식품 3가지에 대해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